가장 비밀스러우면서 동시에 가장 유명하기도 한 집단 일루미나티. 일루미나티는 먼 과거부터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건 사고의 배후라고 지목받았습니다. 음모론자들은 정치, 연예계, 경제 등 모든 분야의 고위층 인사는 일루미나티에 소속되어 있으며 그들이 원하는 이상세계를 만들기 위해 대중을 현혹하여 조종하고 있다고 말하는데요.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전 세계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모두 일루미나티와 연관되어 있고 큰 역사적 사건들 역시 그들의 개입으로 인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다소 허무맹랑해 보일 수 있는 일루미나티 설은 가히 음모론의 시작과 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 역사. 1776년 독일. 당시 유럽은 종교의 힘이 매우 강력했습니다. 종교적이라는 이유 하나로 강압적인 행위들도 서슴지 않았는데요. 종교에 대한 계몽의식이 필요하다고 느낀 잉골슈타드 대학의 철학 교수 바이스 하우프트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사상 아래 바이엘은 일루미나티라는 이름의 결사대를 설립합니다. 하우프트는 사회의 엘리트 계층에게 자신의 사상을 홍보하며 회원수를 점차 늘려갔는데요. 업계에서 힘이 있는 고위 인사들만 가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으며 조직 내에서도 계급을 만들어서 상하 관계를 철저히 함과 동시에 위로 올라가고픈 야망을 품을 수 있도록 설계해 놓았죠. 일루미나티 사상은 바이엘은 전역으로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정예 회원수는 금세 3,000명에 육박할 정도로 불어났습니다. 더군다나 이들 한 명 한 명은 해당 분야에 있어 영향력이 큰 인물들이었죠. 이에 각국의 정부 세력은 공권력을 이용해 일루미나티를 탄압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로 인해 일루미나티는 양지에서 음지로 숨어들며 비밀 결사대가 되었습니다. 수면 위에서 활동하기에는 탄압의 정도가 심했기 때문에 자신들만의 기호나 심볼을 사용하며 음지에서 비밀리에 활동한 것이죠. 하지만 1785년 교황이었던 비오 6세가 일루미나티를 이단으로 규정하면서 대다수의 회원들이 조직을 탈퇴하였고 일루미나티는 사실상 와해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후 탄압과 검거가 반복되며 1790년쯤 일루미나티는 사회에서 자취를 완전히 감추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인 관점에서의 일루미나티는 10년 남짓 활동하고 사라진 계몽단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하지만 음모론자들은 고위 인사들로 이루어진 일루미나티의 소수 세력이 잔존했으며 막대한 부와 권력을 이용해 그 세력을 부풀려 현재는 세계를 주무를 수 있는 경지에까지 올랐다고 주장합니다. 2. 상징. 일루미나티 회원들은 각 개인이 이 땅의 지혜로운 권위자이며 전체적으로는 하나의 거대한 손이라고 평한다 합니다. 이러한 그들의 사상이 제일 잘 드러나는 것이 바로 심볼인데요. 일루미나티를 상징하는 심볼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로부터 지혜의 상징으로 통하며 주시자 혹은 감시자의 의미도 담겨있는 부엉이, 일루미나티의 체계화된 계급도에서 유래한 삼각 피라미드, 모든 것을 보는 눈이라고 불리는 전시안까지. 음모론자들은 일루미나티가 이러한 심볼들을 세계 곳곳 다양한 매체에 숨겨 자신들의 존재를 대중의 무의식 속에 자연스럽게 인식시키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나 피라미드 속에 그려진 전시안 상징은 일루미나티 음모론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요소이기도 하죠. 미국의 1달러 지폐부터 시작하여 가수들의 뮤직비디오와 헐리우드 영화, 유명 브랜드, 셀럽들의 손동작까지 음모론자들은 이 삼각형과 전시안들을 근거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들이 모두 일루미나티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3.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하면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프리메이슨입니다. 1600년대 석공 노동자들의 길드로 시작해 비밀 결사대로서 힘을 키워나간 프리메이슨은 현재까지도 그 역사적인 미스터리가 완전히 풀리지 않은 집단인데요. 평범한 단체에서 철학적인 성격을 띠는 기밀 집단이 되기까지 어떠한 변모 과정이 있었는지 밝혀지지 않은 것이죠. 프리메이슨은 중세 유럽에서 위협적인 존재로 구분되어 국가와 교회로부터 탄압받았으며 가톨릭에 의해 이단으로 구분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멀리서 보았을 때 일루미나티가 걸었던 행보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우프트가 일루미나티 설립 당시 프리메이슨의 성격을 어느 정도 표방하고 모티브로 삼았다는 것이 학자들의 주류 의견이기도 하죠. 일루미나티보다 50년 앞서 설립된 프리메이슨 역시 계몽 사상이 강하였기 때문에 하우프트는 프리메이슨에 가입하여 그 내부에서 일루미나티를 홍보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일루미나티와 프리메이슨이 그리던 이상은 상당 부분 유사했다고 합니다. 전시안이 계몽의 상징으로 사용된 건 역시 프리메이슨의 역할이 컸기 때문에 일루미나티는 그것을 차용했다고도 볼 수 있죠. 당시 큰 힘을 가지고 있었던 프리메이슨을 포섭함으로써 일루미나티가 전 세계적인 발돋움을 할 수 있었던 거라는 주장이 있기도 한데요. 이로 인해 프리메이슨이 곧 일루미나티이며 일루미나티의 전신이 프리메이슨이라는 말도 있다고 합니다. 4. 신세계.
음모론자들은 일루미나티가 본인들이 세운 신세계 질서를 위해 세계를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신세계 질서는 일루미나티와 같은 강력한 엘리트 집단이 하나의 큰 정부가 되어 모든 개별국가, 종교, 사유재산 등을 파괴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것을 준비하고 대비하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이라도 서슴지 않고 실행한다고 하죠. 그것이 전쟁이나 테러라고 해도 신세계 질서의 궁극적인 확립을 위한 것이면 필요한 수단 정도라고 생각한다는 것인데요. 이들은 표면적인 기업이나 단체를 운영하면서 역사적 사건에 전부 개입하고 비밀 세력과 은밀한 협상을 진행하여 세계의 흐름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져온다고 합니다. 범지구적인 개념으로 넓게 보면 지구에서 발생하는 큼지막한 사건들은 모두 일루미나티의 각본에 의해 그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세계 각국의 힘있는 재벌가들이나 브랜드, 유명인들이 일루미나티라는 음모론이 도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향력이 큰 만큼 대중들에게 큰 힘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죠. 5. 일루미나티 카드. 일루미나티가 사람들 입에 본격적으로 오르내리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일루미나티 카드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의 게임 제작사 스티브 잭슨 게임즈에서 1995년 발매한 카드 게임 일루미나티 뉴 월드 오더는 일명 예측 카드라고 불리며 유명세를 탔는데요. 2001년 발생한 미국의 9.11 테러, 2010년에 일어난 멕시코만 기름 유출 사고, 2011년에 발생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 일루미나티 카드의 그림들은 전 세계의 각종 사건 사고들을 미리 암시하는 것처럼 보이죠. 이로 인해 음모론자들은 일루미나티의 실제 계획들을 모티브 삼아 카드를 만든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였는데요. 게임을 만들었던 스티브 잭슨은 이를 굳고 부인하며 당시 부하 직원과 함께 일루미나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게임으로까지 제작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우연히 찾아낸 일루미나티 사이트를 참고하여 해당 게임을 제작했다고 밝혔는데요. 스티브는 그 이상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세간에서는 스티브가 일루미나티의 기밀 사이트를 해킹하여 그것을 참고한 것이 아니냐는 말까지 돌았었죠. 최근에는 마치 상황을 예측한 듯한 카드까지 등장하여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악마의 전염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카드에서는 박쥐의 형상을 한 악마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뒤로 보이는 건물은 워싱턴 DC의 캐피탈 빌딩으로 보이지만 놀랍게도 중국 우한에 캐피탈 빌딩을 본뜬 건물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죠. 이렇듯 일루미나티 카드에는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미심쩍은 부분들이 상당 부분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스티브 잭슨은 일루미나티와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 부정하고 있지만 그가 참고했다는 일루미나티 사이트가 어디인지 어떤 식으로 정보를 모은 건지는 현재까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비밀 결사대 일루미나티가 만약 아직까지 실제한다면 그들이 꿈꾸는 이상 세계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기묘한 밤이었습니다. 기묘한 밤